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백영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농지은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주 중과돼 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농지은행에다가 내 좀 토지 좀 대신 좀 임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8년간 그 농지은행에서 맡아서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내가 농사를 지은 것 같다는, 즉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아 가지고 양도소득세 그런 혜택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처분 명령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농지를 담보로 잡히고 여기에서 매월 이렇게 연금을 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농지은행과 이제 농지연금인데요. 우리가 위탁 영농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때는요, 농지 내놓기 들어가서 한번 사업 안내를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농지 팔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 구매, 농지 빌리기. 여기서는 농지 빌려주기죠. 왜냐면 내가 위탁 맡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농지 빌려주기를 합니다. 클릭을 해보죠. 농지 빌려주기. 네. 여기서 농지 빌려주기가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청단에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위탁 부재지 농지가 위탁 영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지를 갖다가 임대를 부탁하는,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임대 대상 농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996년 1월 1일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우리가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농지만, 즉 농사가 가능한, 영농이 가능한 농지만 위탁경이 가능. 당연하죠. 위탁 영농을 맡기는 건데 자갈밭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 대상은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고요. 최소한 임대기간 5년 이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 기간 만료 후에 3년, 최소한 3년 이상 가능하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 위탁 영농을 8년 이상 마쳐야만이 부재지주, 즉 비사업용 토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임대료 상정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 농지은행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임대 위탁세에는 우리가 받는 그 임차인한테서 받는 수수료의 5%를 매년 농지은행에 떼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농지를 잠깐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건당 10만원, 건당 10만원 농지은행에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임대 시의 혜택이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8년 이상 위탁 시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6에서 42%에서 세금만 일반과세만 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농지 실태조사에서 농지 제대로 이용 안 하네? 그러니까 강제 처분하세요. 이렇게 한 처분 명령에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지 임대 위탁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서 연금 소개해가지고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바로 농지 자신이 했던 경영했던 농지를 갖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연금을 타는 건데요.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65세 이상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의 배우자가 그 가입 당시에 60세 이상이시면 이분이 나중에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갖다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 요건 이런 게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재산세 감면도 됩니다. 6억 원 이하는 전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 6억 원 이상 토지의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여기 가입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신청 연도 말 기준 농지 소유자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만이에요. 만으로 6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있으셔야 돼. 농사를 지으시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농지만 가지고 있고 영농 경력이 없는 분은 해당 농지를 담보로 맡겨서 농지연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 경영, 정말 농사꾼이셨던 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이 대상 농지도 연금을 타기 위한 맡기는 농지연금을 맡기는 이 대상 농지 역시도 이분이 이 대상자가 2년 이상 소유했던 농지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속받았으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연도까지 합쳐서라도 어쨌든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농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세 번째 보면 이게 웃겨요. 자, 농지연금을 타고자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의 주소지하고 이 농지, 담보로 맡기고 있는 농지하고 같은 시군구 내에 있든지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해당 주소지와 담보 농지의 이 지번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설명드렸죠. 정말로 농업을 하시던 분, 농업 경영을 하시던 분이 자기가 소유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을 타실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 부재지도 농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2020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농지연금을 타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뭐 본인의 자기 공동수익이라든가 이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 방식도 바로 어떤 연령과 그런 거에 대해서 알맞게 이렇게 책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절차,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농지연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출 서류도 이렇게 안내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우리가 부재주주인 분은 농지은행에 위탁 영농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년 이상 영농을 하셨고 자기가 2년 이상 보유했던 농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셔서 연금을 매년 사시면서 또 해당 농지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또 연금을 담보로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주실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경작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은행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